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코인 권지영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우리의 크립토 시장, 내일의 코인과 오후장 함께 열어보시면서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일단 우리 시장에 퍼져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는 어떤지 공포 탐욕지수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욕 구간까지 갔다가 밀렸다라는 거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짚어봤었죠. 똑같이 중립 구간 안에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조금 더 다시 한번 조금 두려운 구간에 다가서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은 42까지 내려왔죠. 어제는 46, 7 정도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었는데 이제는 거기서 더 밀리는 모습들,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가 약간은 더 위축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 전반적으로 약간 조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투자자들이 무언가의 액션을 취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겠구나라는 거를 또 우리가 힌트를 얻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FOMC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계감이 지금 반영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죠. FOMC가 일단 지나가면서 우리 시장의 방향을 어디로 잡을 것인지 이것부터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요일이 될 때까지는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이 계속되겠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또 예측도 해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한 발짝 떨어져서 관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향후의 추이까지도 조금 지켜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온체인 데이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고 올 건 바로 미결제 약정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오프닝에서 이 미결제 약정 한 번씩 들여다보고 있죠. 이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면 현재의 추세가 더 갈 확률이 높다는 거고요. 오히려 지금 시장에는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미결제 약정이 내려간다면 곧 추세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겠구나.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흐름을 본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갔을 때도 미결제 약정은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났죠. 확실히 일주일 안에서의 흐름을 봤을 때 미결제 약정이 저만큼 올라갔던 적도 있었는데 이렇게나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현재로서는 밑으로 다시 한번 향할 가능성이 커진 거겠구나라고 우리가 조금은 힌트를 얻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미결제 약정이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주면서 비트코인의 가격도 똑같이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야 우리 시장에는 다시 한번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 있겠거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온체인 데이터도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져온 온체인 데이터들이 약간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데이터들입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우리가 한 번씩 살펴보고 있죠. 이 지표를 통해서는 미국 투자자들이 지금 매수 심리가 강해지고 있는지 아니면 매도 심리가 강해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태까지 양수로 올라와서 계속해서 그 흐름을 유지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정확히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면서 음수 쪽에 있다가 4월 8일경이었죠. 이때부터 4월에 들어서면서부터 미국 투자자들의 심리가 개선됐다는 걸 확인해 왔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는 음수로 꺾이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투자자들 그 안에서도 기관들이 조금 집중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래소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었죠. 기관들의 움직임이 이전보다 약간 둔화된다라는 것을 이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 여태까지 조금 하방 경직성을 더해줬었던 기관들의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보니 우리가 조금 더 유의해 봐야겠다라는 걸 이 안에서 조금 얻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나본 온체인 데이터들 아쉽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실시간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가격 흐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1시간 전 대비해서도 또 한 번씩 밀리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0.3%가량 빠지면서 현재는 76,800달러대까지 내려온 모습이죠. 오늘 아침에 오늘의 코인 방송에서 그래도 77,000달러대를 지켜준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보다도 조금 밀린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0.48%, XRP, 솔라나 모두 0.3%가량의 하락률 보여주면서 1시간 전 대비해서도 약간씩 조금씩 더 밀려간다는 걸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여기 정도까지 내려오는 건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했던 수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버티고 일어나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더 밀리면서 추세를 바꾸느냐 그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전문가님의 전략이 그만큼 중요한 시기겠죠. 전문가님은 지금 시장을 어떤 포지션으로 잡고 있으신지 여기에 대한 전략은 어떤지 하나씩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시죠. 내일의 코인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동안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 제공해드릴 예정이지만요. 저희 방송 시간 50분이 조금 짧다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게끔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하단의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 계속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진영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시그널드림 이제 센터장으로 역임하고 있는 리스크 관리자 정진영 전문가라고 합니다. 일단은 최근에 지금 우리 비트코인이 좀 이렇게 79K까지 상승을 주다가 어제 좀 강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게 다시 하락장을 갈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우리가 상승이 나오면서 또 투자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좋은 시장이 만들어질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좀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방송에서 전문가는 과연 어떤 얘기를 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시장에 또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수익권으로 가지고 있는 코인이 있다면 물량을 덜어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 잠깐을 기다리면 더 올라갈 것인지 이게 궁금하다 싶으신 분들 참 많으시죠. 전문가님과 시장 들여다보면서 전문가님의 의견 하나씩 들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얘기들 나눠볼지 목차 통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해주시는 주간 상승 코인부터 보게 될 텐데 요즘에는 계속해서 이 주간 상승 코인들이 좀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전체적인 순환매가 돌았고요.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 또 민코인들이 오르면서 그쵸. 좀 조정이 나오겠다라고 민코인이 말하자마자 항상 마지막 주자죠. 네, 맞습니다. 말하자마자 갑작스럽게 제가 시간 또 여고 있습니다. 14시 30분쯤에 한 비트코인이 1%가량 갑자기 하락이 나오면서 네. 좀 시장이 좀 또 뜨겁다가 좀 미지근함으로 바뀐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약간 시장에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게 밈코인의 상승을 통해서 어느 정도 또 예상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어떤 코인들이 그래도 두각을 나타냈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간 상승 코인 우리는 이제 주상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번에는 맞습니다. 어떤 것들 만나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제가 5가지를 좀 들고 왔습니다. 또 오르카, 그럼 제로베이스, 슈퍼워크, 스테이블, F코인 5가지가 지금 굉장히 좀 뜨겁게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일단 지금 보시면 지금 이제 웹3 코인들이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오. 두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섹터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오르카 코인이 이제 올랐던 이유는 이제 솔라나 생태계 코인 교환할 수 있는 타중화 거래소가 좀 이렇게 좀 프로젝트들이 좀 부각되면서 오르카 종목이 좀 강하게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최근 오르카가 상승한 배경에는 이제 솔라나 덱스 거래량 증가가 있었습니다. 최근 오르카는 솔라나 덱스 수요 증가와 함께 거래량이 크게 늘면서 단기 급등까지 나오면서 일단은 우리 국내 거래소 에서 가장 큰 급등 코인으로 이제 1등 자리를 차지했다 이렇게 오.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업비트 켜기만 하면 오르카가 제일 상단에 계속해서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왜 오르지? 이것보다는 이게 과연 어떤 섹터고 왜 올랐는지에 대해서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사실 제가 주간코 이 목차에 넣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제로 베이스입니다. 이 제로 베이스라는 거는 이제 GK, 즉 이제 영지식 증명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블록체인 인프라 프로젝트인데 초보자분들께서도 쉽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내 정보를 전부 공개하지 않고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제 뭐 국가에서 뭐 인증받거나 이런 거 들어가시면은 뭔가 우리가 인증을 좀 해야 되잖아요. 네. 휴대폰 인증이라든지 내 뭐 주민등록번호 줬고 내 휴대폰 번호 줬고 그쵸. 인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거 없이 나는 내다 이렇게 바로 인증이 가능한 거를 영지식 증명 기술이라고 합니다. 네. 아마 그런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제로베이스가 급등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슈퍼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무브투 이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 프로젝트에 뭔가 연계가 되어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같이 오른 걸까요? 네, 맞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좀 이게 왜 이런 것들은 오를지라는 의문점을 좀 두고 있긴 한데 일단 그런 내용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밖에 없더라고요, 사실은요. 그래서 네. 이런 이제 재단 측에서 이런 이벤트가 하기 때문에 올랐구나라고 제가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슈퍼워크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솔직한 발언을 드리자면 좀 테마성으로 오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섹터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섹터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그럼 여태까지 오르카, 제로베이스 그리고 슈퍼워크까지 이 세 개 중에서는 슈퍼워크만 조금 반짝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나머지 두 개는 조금 괜찮은 건지. 일단 오르카, 제로베이스, 특히 제로베이스 같은 경우 GK 기술은 상당히 지금 이제 생태계에서 많은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르카 같은 경우에도 솔라나 생태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코인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네. 일단 제가 테마성이랑 그리고 기술로 가진 코인이랑은 좀 구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또 제가 좀 밀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RWA를 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게 어떤 거냐면 예전에는 이제 마케팅 그리고 가치만으로 상승을 줬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지금은 이제 이런 많은 코인들 중에서도 기술력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제 이 현실에 쓸 수 있는 코인인지 이런 가치가 있어야지만
저는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기대감만으로 움직였다면 이제는 그걸 뒷받침하는 내가 이 정도의 기술력까지 가지고 있어라는 게 입증이 되는 코인들이 확실히 조금 주목을 받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르카, 제로베이스, 슈퍼워크 이렇게 세 가지를 만나봤는데 여기에서 슈퍼워크는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된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이 부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스테이블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자체가 스테이블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이름만 스테이블이 그런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스테이블이란 코인은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코인에 대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스테이블은 이제 이런 그대로 가격 안정성, 결제 송금, 그리고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연결해 볼 수 있는 그런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네. 스테이블 코인은 일반적으로 달러와 같은 법정 화폐 또는 준비 자산과 연결해서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디지털 자산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히 가격이 안 움직이는 코인이 아니라 글로벌 결제와 금융 인프라 핵심 도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스테이블이라는 코인은 좀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관심 종목에 좀 둬서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름 자체가 스테이블이다 보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해 왔었던 그런 테더나 서클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랑은 확실히 조금 다르다라고 구분을 지어놔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이름 참 잘 지었어요, 근데. 너무 헷갈리실 것 같아요, 다들. 네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에이프 코인 같은 경우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 이게 그 대표적으로 이제 NFT랑 웹3 관련 코인인데 저 원숭이 저게 사실은 좀 어떤 인기 많았던 그런 이제 그 이름 요달랩스인가 아무튼 그 인기 많았던 그런 이제 상징성 있는 그런 민 코인이더라고요. 네. 이제 그게 좀 부각되면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이제 우리 섹터가 웹3라는 섹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좀 올랐다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번 주도 그렇고 이번 주는 좀 웹3 코인들의 힘이 좀 강했던 이제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뭐 좋은 시장에 보고 있는 분석력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시장 안에서 확실히 조금 각광받는 섹터들이 그 안에서도 순환매가 일어나는 현상들 지켜볼 수 있죠. 그 전에는 RWA가 올랐다가 한때는 또 디파이가 괜찮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주를 돌아보니까 웹3가 조금 강했다라고 결론을 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웹3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다 좋은 코인이냐? 그거는 또 아니라는 것도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시죠. 이제는 어느 정도의 기술력까지도 입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뭔가 확실하게 굵직한 호재가 나타나서 얘가 상승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잠깐 이런 투기성 자금이 들어와서 반짝하는 흐름인 건지 이런 것들은 조금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나는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정보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기 어려운 것들 전문가님이 다 찾아서 수월하게 할 수 있게 알려주고 있으시니까요. 전문가님을 10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주간 동안에 어떤 코인들이 상승했는지도 말씀을 해주시지만 항상 방송에서 히든 코인 말씀해주고 있으시죠. 여태까지 말씀해주셨던 이 히든 코인들이 시장의 상승을 등에 업고 오름세를 보였기 때문에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14일이었네요. 이때 보여주셨던 히든 코인이 그 사이에 30%도 넘게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사실 오른 거는 뭐 다른 코인도 많이 올랐지만 제가 좀 강조를 들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우상향을 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좀 횡보를 하면서 이게 봉꼬리를 달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네. 꾸준한 상승을 줬다라는 거는 분명히 이 코인은 지금 이제 핵심적인 그런 이슈가 될 수 있는 코인이고 우리가 미래 가치에서도 충분히 좋은 코인이다. 이걸 제가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세이프팔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보안 지갑이죠. 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코인입니다. 세이프랑 코인이 그때 급등했을 때 제가 세이프 다음으로도 이제 이 코인이 좋다라고 하면서 이 코인을 말씀을 드렸던 코인인데 그래서 이 코인이 이런 차트적인 부분에서도 좀 안정감 있게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후마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그때는 제가 휴마 파이낸스라고 했어요. 이거는 뭐
휴마나 뭐 후마나 뭐 같이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네. 후마 파이낸스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RWA 중에서도 금융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 코인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 코인은 정말 좋은 것 같아.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제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코인 같은 경우는 무려 120%나 와. 상승을 줬습니다. 한번 조정 구간 거쳐가지고 강하게 21선을 타고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목표가까지 도달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 건 XRP, 솔라나 다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는 이 시장이랑 바뀌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 우리가 이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가상 자산에서 지금 현실로 당겨오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실효성 있는 그런 코인을 우리가 찾아서 투자하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값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문가님이 실효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시죠. 여기에 중점을 맞춘 히든코인들을 방송에서 계속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4월 14일에 말씀해 주셨던 세이프팔, 그 사이에 36%의 오름세를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가장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건 후마 파이낸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4월 7일에 말씀해 주셨는데 3주 만에 120%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니, 저 전문가가 히든코인으로 가져와가지고는 일주일 동안 오르는 게 없었다, 왜 안 보여주냐,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3주 동안 기다렸더니 120%라는 수익률로 화답을 해줬죠. 이 정도의 기다림으로 100% 넘는 수익률을 받을 수 있다며 나는 기다리겠다라고 생각을 바꾸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은 이렇게 조금 더 급등을 하지는 않을지언정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코인들 선별해서 히든코인으로 알려주고 있으시니까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하시면서 어느 코인을 가져오셨을지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장중의 대응 전략들은 꼭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하면 좋을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요즘에는 저희가 주간 상승 코인 통해서 어떤 섹터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의 섹터가 다 분산이 되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섹터 용어라든지 좀 들고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하게 된 계기는 물론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여쭤보시길래 이것도 모르냐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됐습니다. 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모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럼요.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런 걸 준비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뭔가를 투자하거나 제가 항상 좀 아쉬웠던 거는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 소중한 자금을 투자를 하면서 이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투자를 하니까 아무래도 수익을 보시는 분들보다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또 아시는 분들은 뭐야 저거 재미없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좀 중요한 거는 모르시는 분 더 많다라고 생각해서 들고 왔습니다. 맞아요. 일단 디파이는 뭐 이게 그림 표현을 드린 것처럼 은행 없이 이제 우리가 블록체인에 돈을 맡기고 빌리는 거래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중간 단계가 없기 때문에 빠르고 수수료가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파이라는 섹터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덱스라는 거는 이제 거래소 중개 없이 지갑끼리 코인을 직접 바꾸는 시장입니다.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쉽게 설명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하려면 거래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거래소도 이런 그 매매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중간 거래소가 없이 우리가 거래소끼리 지갑으로 이동하면서 하기 때문에 수수료 절감가 굉장히 또 빠르게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표현을, 탈중앙화 거래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럼 탈중앙화라는 개념 자체를 끼고 있으면 수수료가 절감되고 속도가 빠르다, 이 정도로 특징을 정리할 수 있겠네요. 속도가 빠른 게 핵심이에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만나볼까요? 세 번째는 GK 인프라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영지식 증명 기반 기술인데, 우리가 기소 뭔가 어디 들어갈 때마다 증명을 해라. 그럼 내가 매번 우리 또 SNS 인증이라든지 뭐 내 민증 번호라 저 귀찮잖아요. 맞아요. GK 인프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정보를 숨기면서 검증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탈중앙화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내가 증명할 수 없으니까 이 GK라는 기술력이 지금 많이 부각되고 있고, 그리고 GK 관련된 코인들이 좀 많이 상승을 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GK 인프라는 영지식 증명 기반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사실 귀찮은 거를 다들 싫어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 귀찮은 맞습니다. 과정을 조금 덜어내는 차원에서 GK 인프라가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게 좀 진화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동체만으로도 인증을 하거나 오. 이렇게 또 지금 보면 휴대폰 또 이제 아이사 우리 미국에 있는 뭐 다 인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렇게 좀 아마 구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이제 블록체인 보안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쉽게 말하면 이 블록체인 보안, 블록체인은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장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우리가 이제 트랜잭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거래를 할 때마다 그 기록이 남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그 장부를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이게 거래 기록을 여러 곳에 나눠 보관해서 해킹과 조작을 어렵게 만드는 보안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뭔가 우리 통장에 있는 것처럼 돈을 뽑거나 돈을 입금했을 때 기록 남는 거 그리고 보안은 내 그 기록들을 지키고 있는 게 보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의 정보가 어딘가에 기록되는 장부가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하면 되는 거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웹3는 이제 뭐 쉽게 설명드려서 플랫폼이 아닌 사용자가 데이터와 자산을 직접 갖는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표현하냐면 우리가 플랫폼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중앙 플랫폼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직접 이제 사용자가 데이터 이거를 앱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앱이요. 네. 우리가 그러니까 아는 애플리케이션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뭐 자산 직접 갖는 인터넷인데 이거 제가 설명을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설명을 지갑으로 로그인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메타마스크라고 표현을 하면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플랫폼에서 있는 게 아니고 데이터와 자산 직접 우리가 뭐 가지고 있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역시 설명이 좀 어렵네요. 웹3의 개념 자체를 이해하는 게 우리 투자자분들에게는 미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웹3를 제가 어떻게 쉽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웹3와 관련해서 어떻게 조금 차분하게 말씀을 해주시려고 했는데 여러분의 이 니즈를 조금 충족을 시켜드렸나 모르겠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들 정보방 안에서 더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글로 표현해드리겠습니다. 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스테이블 코인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맞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 코인 단가가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변동성이 없는 우리가 안정된 쉽게 말하면 그 가격 변동이 별로 없는 그런 코인들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정된 코인 대표적으로는 이제 USDT와 USDC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 기반으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은 앞으로도 어떻게 시장이 커지고 될지는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뭐 점점 커진다는 거야 여러분도 다들 들어서 알고 있으시겠죠. 이 스테이블 코인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도 여러분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이 마지막이 아니었네요. 다음으로는 디지털 달러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디지털 달러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건 모를 분들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가 달러를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메신저 같은 거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디지털 달러라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디지털화 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마저도 이렇게 변모를 한다라고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진짜 마지막이죠. 메타버스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메타버스는 뭐 다들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정말 쉽게 설명드려가지고 제가 좀 이해를 굉장히 빠르게 시켜드릴게요. 내가 친구들과 콘서트를 가잖아요. 지금의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같이 만나서 가야 되는데 네.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가상 시대에서 내가 아바타를 만들어서 친구들과 같이 가는 거 쉽게 말하면 지금은 집에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상 공간에서 뭔가 어디 가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할 수 있는 걸 메타버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냐면 점점 밖에서 사실 좀 무서운 거는 이제 뭐 대중이 만나는 사람들보다 집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또 이게 또 인생이라는 게 외롭게 또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는 메타버스도 약간은 단점을 가지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기술 자체가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 안에서도 이와 관련된 코인들이 주목을 받는다. 이렇게 연결지어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죠. 이렇게 많은 섹터들이 우리 시장에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는 이렇게나 많은 줄 몰랐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실 것 같고요. 또 각각의 섹터에 어떤 코인이 속해 있는지는 더더욱 모르시겠죠. 그래서 전문가님께서 지금은 이렇게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와 관련된 세부적인 얘기들 저희 방송 통해서 하나씩 풀어드릴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우리 전문가님의 방송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되니까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섹터와 관련된 내용 만나봤습니다. 그럼 이제는 이번 주에 어떤 이슈들이 조금 이벤트들이 있는지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일단 이번 주의 핵심은 FOMC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금리 결정이야 뭐 당연히 동결 쪽으로 기울어 있는데 파월 의장이 조금 어떤 스탠스의 발언을 내놓게 될까요? 일단 지금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금리 동결은 당연히 나올 것 같고요. 일단 정례회에서도 아마 그 물가 안정에 대한 이야기 당연히 나오겠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저는 비둘기식 발언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뭐 매파적인 부분도 하지만 비둘기식 발언하지만 결국에는 또 돌려서 말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네. 제가 이 자료 들고 온 이유는 그겁니다.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끝나면 많은 투자하시는 분들은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고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른쪽 보시면 우리 오일통 보이십니까? 네. 저게 바로 뭐냐면 에너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에너지 싸움은 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은 방아쇠 역할을 했고요. 지속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주도권의 싸움은 벌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당연히 이제 미국이란 나라 중심으로 예전에는 경제가 돌아갔지 않습니까? 지금 마찬가지겠지만 하지만 네. 또 브릭스 단체들은 아무래도 또 미국의 이런 패권, 경제 패권을 뺏기 위해 노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싸움은 기속적으로 발생이 될 것이다. 그럼 연준에서는 당연히 이슈가 생기기 때문에 쉽게 금리를 내리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뭐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은 저는 11월 달, 10월 달부터 11월 달쯤에는 금리 인하가 진행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 이유가 뭐냐면 11월 달은 미국의 중앙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긴축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M2 통화량만 보더라도 가파르게 가속 있게 움직이다가 지금은 좀 완만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금이 많이 풀리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아마 지금부터 12월 달까지 가면은 웬만하면은 이제 기업이라든지 가게라든지 이런 긴축 때문에 자금줄들이 마를 것이다. 그래서 위기가 올 수 있다. 그 기회 때 중앙선거에서 미국도 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그런 자금을 푸는 쪽으로 정책을 펼치면서 좀 지지를 받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긴축이 좀 풀리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금리 인하까지 진행될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전문가님께서는 이번에는 그래도 파월 의장이 약간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십니다. 하지만 이게 비둘기파적인 게 맞나라고 갸웃거리게끔 또 돌려서 얘기를 하겠죠. 파월 의장이 어떤 스탠스로 얘기를 하는지 일단 덜 매파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이 또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변동성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돼야지만 우리 시장이 조금 더 활활 타오르는 모습이 나타날 텐데 전문가님께서는 한 11월쯤에나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렇다면 그때 만약에 된다고 하면 우리 시장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서도 조금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금리 M2 통화량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뒷받침이 된다면 우리도 조금 하락 사이클을 끊어내고 위로 올라갈 시동을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가 제가 10월달, 11월달쯤에 진행될 것 같고 M2 통화량 역시도 아마 이제 긴축에서 또 QE를 진행하면서 좀 풀릴 거다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그 기간이 그 타이밍이 코인이 불장이 올 것이다라고 보는 타이밍이에요.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11월까지는 그러면 기다려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현재 비트코인의 움직임도 더욱더 중요하겠죠. 일단 단기적인 전망도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항을 맞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제 전문가님은 어느 쪽으로 방향을 보실까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일단 도미넌스를 먼저 봐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도미넌스를 보시면 60.54%입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사실 도미넌스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저항선을 지금 돌파하지 못한다면 아마 알트코인들은 크게 조정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그래서 크게 조정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맞고요. 네. 현재 지금 제가 저항선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79K부터 78K입니다. 그리고 A, B, C, D, X 같은 경우는 하모닉 패턴이에요. 하모닉 패턴이라는 게 그냥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피보나치 비율이 맞아야지만 이 패턴이 완성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현재 지금 우리가 이제 65K 선에서 지금까지 올라오면서 사실은 굉장히 이런 상승세기 패턴을 만들면서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정말 신기한 거는 79K가 제가 그때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79K 선이 또 막혀버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돌파를 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 편이고 제가 조정이 나오는 구간을 이제 84K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84K가 이제 하모니 패턴에서 이제 D 완성 구간입니다. 네. 이 D점이 이제 앞으로의 상승 구간이 아니고 여기부터 시장 전환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84K부터 조정이 나오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지표에 그려놓은 것처럼 79K와 78K 지지를 못하면 또 이제 14K까지 밀리고 또 밀려버리면 63K 그리고 밀려버리면 58K.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84K가 지금 우리가 11월 달 가기 전에 최고 고점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보는 부분이고요. 일단 10월 달 11월 10월 이전까지는 좀 이렇게 비트코인이 힘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지금은 무조건 상승 구간이 게 아니 상승으로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많으실 건데 무조건 가는 게 아니고 조정이 나온 다음에 그 이후에 한 번 더 큰 파장으로 부장이 올 것이다. 이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가격과 관련해서 전문가님의 전망 한번 들어봤습니다. 일단 미니 상승 사이클이 곧 종료가 될 거라고 전문가님 바라보고 있으시죠. 지금 시장에서 전문가님이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79K의 저항을 맞고 약간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바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눌렸다가 상승은 하겠지만 84K에서는 찐 저항이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시죠. 이때를 고점으로 찍고 그 다음에는 내려간 다음에 말씀드린 11월 그 즈음이 돼야지만 완벽하게 추세 전환이 일어날 것이다.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내다보고 있으시니까요. 84K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노려볼 수 있을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대비를 해봐야 될지 전문가님 통해서 전략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이 조금 한정적이라서 이렇게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만 얘기를 드렸는데 정보방 안에 들어오시면 다른 코인들과 관련된 전략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전문가님 통해 교육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내일의 코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저희가 우리 시장에도 다양한 섹터들이 있다라는 얘기들 나눠봤었죠. 그런데 그 안에서도 전문가님이 꾸준히 밀고 있는 섹터 RWA입니다. 이 RWA가 왜 이렇게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지, 왜 미래 가치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전문가님이 오늘 집중 탐구에 들어가겠다 얘기를 해주시니까요. 같이 한번 그 내용 만나보도록 하시죠. 요즘에도 RWA를 빼면 우리 시장 굉장히 심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더 갈 거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이제 예전에 우리 또 코인 시장에서 사실 뭐 XRP, 솔라나, 도지코인, 또 일론 머스크 님의 또 관련된 네. 이런 코인들이 많이 이슈가 됐고 사실 이런 코인으로 부자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저는 이번 코인은 RWA가 이 코인, 쉽게 말하면 그 자리를 대체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RWA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구나. 네, 맞습니다. 저 많은 섹터가 있고 사실 그 많은 섹터 생태계 코인들을 다 분석은 불가능해요. 저도 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개인 투자하시는 분도 많이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RWA 정했어요. 저는 이 코인은 무조건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많은 코인들이 있겠지만 이 RWA가 보여줬던 신뢰성은 지금 저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WA, 자, 우리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RWA가 얼마나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RWA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부동산이든 채권이든 금, 국채, 뭐 사모신용, ETF 전부 이 블록체인 위에서 실물 이런 기초 자산들과 연결이 시켜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크립토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융 시장에는 RWA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현재 많은 그런 이제 법적인 부분, 이제 뭐 규제죠.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고, 지속적으로 지금 이 내용들이 SNS라든지 이슈가 되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만든 이제 이런 이미지지만 정말 멋지게 만든 것 같네요. 일단은 RWA, 우리 또 한번 주목했으면 좋겠고요. 자,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겁니다. 마켓, 네, 데이터를 들고 온 거예요. 쉽게 설명드려서 지금 분산 가치가, 잠시만요. 빨간 색깔로 해야겠다. 지금 300억 달러 정도가 자산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시된 자산 가치가 3,527억 달러입니다. 굉장히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총 자산 보유자가 70만 분이 넘으셨어요. 그리고 총 스테이블 가치가 3천억 달러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이 시장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총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 역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투자를 했을 때는 그 시장의 규모를 봐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RWA 시장이 가장 먼저 성장을 하고 우리가 앞으로에 대한 크립토 시장, 새로운 금융 시장의 핵심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니어스 법안이라든지 이 스테이블 코인도 빠르게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고, 이 규제가 만들어지면 많은 자금을 투입하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자료 두고 온 거고, 두 번째 자료는 이제 미국 국채 데이터를 두고 온 겁니다. 보시면은 이제 미국 국채도 토큰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처음에 대선하고 당선이 되셨을 때 미국 국채와 그리고 이 비트코인을 동등하게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게 비트코인과 연결시키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미국 국채를 토큰화 시키는 겁니다. 쉽게 설명드려서 이게 비트코인과 연결 뭐 같은 말이긴 한데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과 그리고 미국 국채를 이렇게 동등하게 만들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지금 150억 정도의 분산 가치가 있고요. 표현 가치가 1억, 거의 2억 달러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자산 개수는요, 76개 정도가 RWA 토큰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자, 메타마스크 리서치입니다. 메타마스크는 이제 개인 지갑을 이제 개발하고 하고 있는 타중앙화 지갑인데, 여기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보시면은, 이 내용은 사실 위에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메타마스크 리서치에서도 하는 말이 뭐냐면 현재 신용, 부동산뿐만 아니고 신용이든 주식이든 이제 국채든 그리고 신용 상호 신용이든 ETF든 전부 다 지금 토큰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런 메타마스크 리서치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현재 이게 나와서 RWA들이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상승을 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후머 파이낸스 같은 경우도 100% 이상 수익이 났어요. 제가 지금 RWA라는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야 지금 사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섹터를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오는 혹시나 코인들이라든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 나온다라고 해서 바로 지금 사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바로 체인링크입니다. 체인링크 같은 경우도 보시면 블록체인 리포트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체인링크도 이제 RWA에 속합니다. 그래서 뭐 체인링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체인링크 나오니까 이 방송 1분 보시는 분들 딱 돌렸는데 체인링크 나오면 사야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만큼 지금 RWA에 대해서 지배력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 자료로 들고 온 겁니다. 보시면은 뭐 체인링크와 엘리시아의 지배력이라고 해서 지금 뭐 보시면 최근 3년 통계에 따르면 체인링크 여전히 RWA 산업의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만큼 우리가 뭐 여러 가지 SNS에 보면 이 RW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많이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인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제가 찾는 거는 이렇게 체인링크라든지 엘리시아라든지 이슈가 된 코인을 찾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코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인들은 제가 계속 분석을 하고 들고 나와서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전달을 드릴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업어버렸던 웹3 그리고 메타버스 그리고 기타적 디파이 또 뭐가 있냐면 GK라든지 정말 좋은 생태계가 존재하지만 저는 무조건 1순위로 RWA 바로 이 RWA가 이번 연도 내년까지 좀 지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실 때 당장적으로 지금은 방향을 보고 투자하시는 게 아니고 변동성을 보고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11월 달쯤에는 부장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조금씩 이런 RWA 코인 중에서도 앞으로 흥망이 있고 좋은 그런 기술력 가진 코인에 매집을 하면서 뭐 적금식으로 매집을 하면서 만든다면 충분히 예전만큼이나 예전에 코인이 많이 올라갔던 것처럼 그만큼의 파급력 있는 상승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 통해서 RWA 집중 탐구에 들어가 봤습니다. 여태까지 시장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말씀을 드려왔지만 이렇게 수치화된 자료로 보니까 정말 얼마나 커졌는지 실감이 되죠. 그렇다면 지금 RWA에 관련된 코인이 뭐가 있을까 눈에 불을 켜고 찾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코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금 사라는 건 절대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죠. 그 안에서도 확실히 지금 막 올라갈 수 있는 시동을 걸고 있는 코인은 따로 있을 거니까요. 전문가님 통해서 이에 대한 전략들은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RWA가 이렇게나 좋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전문가의 눈으로 보는 유망한 코인은 도대체 어떤 거냐? 지금부터 히든 코인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WA도 사실 찾으려고 보면은 은근히 코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지금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거는 어떤 걸까요? 일단 지금 차트도 중요한데 저는 이제 기술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그냥 이제 뭐 같이 띄워놓고 마케팅 해가지고 좋은 거다 이렇게 뭐 약팔이 이런 코인들이 많이 올라갔다 치면은 네. 지금은 인증된 거 앞으로 이게 정말 우리 실생활에 필요하겠다 그런 코인들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고 온 게 제가 참고로 좋아하는 차트예요. 많은 분들은 이 차트 보면은 심심하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차트들 지금 한번 이렇게 보시면 고점을 찍었고 네, 내리막길 갔던 코인입니다. 근데 이런 코인들이 사실은 제가 왜 좋았냐면 현재 지금 고정 코인들 예전에 1세대 코인들 보시면은 대부분 한번 급등이 나온 다음에 크게 조정을 주고 다시 구성을 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만큼 올라간 친구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 저는 그런 개념으로 차트를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코인 같은 경우도 고점을 한번 찍었고 지금 저점, 쉽게 말하면 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가가 현재의 가치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코인 같은 경우도 만약에 호재가 발생되거나 앞으로 RWA 시대가 온다면 굉장히 크게 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바로 부동산 관련된 코인입니다. 이 RWA도 부동산 관련 섹터를 가진 이 부동산 RWA라고 해서 부동산 섹터를 가지고 있는 코인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게 후마 같은 경우에는 금융이었고 센트리 퓨즈 같은 경우도 금융 쪽 관련 RWA였어요. 근데 금융이라고 하면은 실무자산 쉽게 설명드려서 금융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바로 우리가 먼저 이런 생태계 만들어질 때 금융부터 움직이는 게 바로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이 금융 그리고 부동산 두 가지 RWA 섹터들이 저는 크게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본으로 움직일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인은 이제 부동산 관련된 RW 토큰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DPG에 보시면 또 제가 또 적어놨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RWA 중에서도 바로 부동산 토큰화라는 명확한 스토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시총이 낮아요.
아시겠지만 모든 코인들 앞으로 흥망이 있는 그런 코인들은 시총이 낮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시총이 낮기 때문에 순환 매도 없을 때 탄력 있게 가능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신 우리가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저시총이라서 하락폭도 굉장히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락이 크게 나와버리면 끝난 코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시총이 낮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런 코인들이 나중에 기적적으로 이제 분파와 그런 고난을 겪으면 나중에 정말 진짜 멋진 그런 코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내용 중에는 부동산 토큰화라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좀 소개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오늘 내용과 상관없는 거고요. 네, 보시면 이건 제가 만든 지표입니다. 사실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실 뭐 매번 방송에서 뭐 79K다, 78K다 말해버리면 저게 무슨 말이고 이렇게 하시는 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만든 거예요. 보시면 도미넌스도 나오는 거고,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부분들, 내가 볼 수 없는 거, 계속 국내 거래소만 이제 보시기 때문에 이런 단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표시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 혹시나 이 비트코인 주축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 시장에서 이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은 분들 이거 제가 만든 플랫폼이에요. 좀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RWA에 속해 있는 전문가님의 히든코인 만나봤습니다. 자세한 전략들 정보방 안에서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안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지표까지도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